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새 신부입니다. 이 일을 겪고도 지금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진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남자친구도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둘 다 양가 부모님이 계신 상태고요. 그래서 결혼 허락도 별탈 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상견례에 남자친구 이모님이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상견례에 보통 직계가족만 나오지 않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친척 어른이 나오시는 걸로 아는데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시는데 굳이 이모님이 나오신 게 의아해서 남자친구에게 슬쩍 물어봤죠. 이모님이 많이 친하시냐고. 그러니 남자친구는 자기를 키워준 이모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모랑 남자친구 집안이랑 엄청 가까운 친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짜를 잡거나 신혼집을 구하거나 뭐 이런 중요한 일정을 정할 때마다 시부모님께서 이상한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대부분 신부 쪽에서 정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정하는 날짜는 길일이 아니라며 다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 날짜에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대체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이모님이 받아온 날짜가 있는데 그날로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도 아니고 아버님도 아닌 진짜 이모도 아닌 분이 받아오는 날짜에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누가 봐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 남자친구는 이모님이 용한 점집에서 받아온 길일이라서 예비 시부모님들도 허락하신 일이라고 그냥 그 날짜에 하자고 밀어붙이네요. 뭐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이니까 저희 집에서도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모님께서는 결혼 준비하는 동안 예복을 보러 갈 때에도 혼수를 보러 가거나 예단을 사러 갈 때에도 언제나 시어머니 옆에 동행하셨어요. 저희 친정 엄마도 안 나오시는 날에 시어머니랑 시어머니 친한 이모님까지 모시고 혼수 보러 다니려니 완전 미칠 노릇이겠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가뜩이나 불편한데 이모님까지 같이 있으니까 시어머니를 두 분 모시고 다니는 기분이 들었고 두 배나 더 힘들었죠.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말했어요. 왜 자꾸 이모님이 같이 나오시는 거냐? 불편해 죽겠다고. 그랬더니 시어머니보다 이모님이 물건 보는 센스가 있으셔서 그런 거다. 다 우리 위해서 시간 내서 오시는 거니 불편하게 생각 말라고 웃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까지는 참을만 했어요. 제가 참을 수 없던 건 결혼식 날이었죠. 결혼식 당일날 정말 말도 안 되는 꼴을 목격했습니다. 식전에 신랑이랑 먼저 가서 웨딩홀 안에서 사진 촬영을 했어요. 웨딩홀 로비에서 몇 컷 찍고 마지막으로 주례석 앞에서 신랑 신부 사진을 찍는데 웨딩홀 관계자랑 시부모님이랑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저도 시댁 쪽 일이라 그냥 무슨 트러블이 있나 보다 했죠. 그런데 저희 친정 엄마가 오셔서는 사돈 혼주석에 의자를 3개 놓겠다고 저런단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웨딩드레스 자락을 부여잡고 시부모님께로 걸어갔습니다. 웨딩홀 직원은 정말 의자 3개 드려요? 어이없는 표정으로 되묻고 있고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그렇다고 하고 저는 너무 놀래서 시어머니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죠. 혼주석의 의자를 왜 3개가 필요한 거냐고요. 시어머니는 친한 이모님을 앉히겠다고 그러셨던 거예요. 대체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신랑 신부 부모가 말짱이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까지 끼어서 앉히는 게 가당키나 한 얘긴가요? 시어머니는 이모님도 남편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부모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그러니 혼주석에 앉아도 마땅한 거라고 막무가내셨어요. 저는 화를 애써 누르면서 시어머니께 그래도 부모가 아닌데 어떻게 혼주석에 앉으시냐. 그런 식으로라면 저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4명 앉히고 싶다고 양쪽 집 둘 다 5명씩 앉히실래요? 하고 강하게 나가니 시어머니가 똥 씹은 얼굴로 의자 하나를 웨딩홀 직원에게 넘겨주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결혼식 시작할 때까지 시댁 쪽 혼주석을 불안하게 훔쳐봐야 했어요. 어찌나 맘 졸였는지 몰라요. 저 안 보는 새에 의자 3개 놓을까봐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무사히 올렸고 코로나 때문에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서 꽉 찬 일주일을 힐링하고 돌아왔어요. 나름 그것도 신행이라고 돌아와서 친정 시댁 어른들 여기저기 인사드리러 다니기 시작했죠. 시댁 조부모님 댁, 큰댁 등등 다 돌고 신혼집에서 마지막 휴가를 보내기로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 바로 전화가 왔어요. 땡땡 이모님한테는 왜 안 가느냐고. 시댁 다음으로 바로 들러서 인사드렸어야지 하면서 저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기가 막혔죠. 그래서 남편한테 아니 땡땡 이모님이 대체 자기 어릴 때 어떻게 키워주었길래 시댁에서 이렇게 챙기라고 난리냐. 시어머니가 땡땡 이모님한테 저지라도 동양에서
자기 키웠냐고, 뭔데 이렇게 난리를 치시냐고 그랬더니 남편은 그저 등신같이 웃으면서 그냥 엄마 같은 분이시니까 하고 말끝을 흐리네요. 전 짜증이 너무 나서 넌 좋겠다, 엄마가 2명이나 돼서 하고 소리를 빽 질렀네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그때부턴 잠잠했는데요. 1년 뒤 제가 아이를 낳게 된 후가 절정이었어요. 일단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임신 축하 파티를 열어주신다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갔더니 그 이모님도 계신 거예요. 제가 남편에게 난리친 뒤로 뵐 일이 없었는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뵙게 되니까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간만에 뵙는 거라 그냥 웃으며 인사를 드렸지요. 그런데 자기가 아기 이름을 지어왔다며 대뜸 저희 아기 이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름이 너무 좋다고 옆에서 맞장구 쳐주시고 저는 불쾌했어요. 친할머니도 아니고 생판 남인 사람이 왜 남의 아이 이름을 지어와요. 그냥 감사한데 저희 부부가 알아서 짓겠다고 선 그었더니 또 엄청 서운한 표정 지으시네요. 그냥 다 짜증나고 그래서 남편 데리고 밥만 대충 먹고 집으로 왔어요. 남편은 오랜만에 보는 이모 앞에서 꼭 그렇게 티를 냈어야 하냐고 하면서 오랜만에 부부싸움을 했네요. 시간이 흐르고 저는 예쁜 아들을 출산했어요. 사실 9개월도 안 돼서 양수가 터졌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미안하게도 미숙아로 태어나 잠시 인큐베이터 신세를 졌었답니다. 혹시나 아이가 잘못될까봐 매일매일 울고불고 기도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의 친한 이모라는 여자가 제 산후조리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한테 애틋했으니 제 아이를 보러 올 거라는 예상은 했었습니다. 제 아이 이름까지 지어주시려고 했던 분이니까요. 그런데 이모님은 제 방으로 찾아와 애 낳느라 수고했다는 말도 없이 문을 벌컥 열고 차가운 표정으로 제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난데없이 후려쳤습니다. 저는 맞을 거란 예상도 못했고 순간적으로 황당해서 뺨을 부여잡고 입만 벌리고 있었고 남편은 이모 왜 이래 갑자기 하고 이모라는 여자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그 여자는 네가 얼마나 막 다녔으면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애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어 하면서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뭔데 제 뺨을 때려요? 힘들어도 내가 힘들고 애한테 미안한 것도 내가 제일 미안한 사람인데 나랑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이 왜 저희 아이의 안부를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걱정하는 건지, 뭐가 저렇게 화가 난 건지. 마침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뒤에 따라 들어오셨던 차라 모든 걸 다 보시고 저희 엄마가 그 여자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당신이 뭔데 귀한 남의 딸 뺨을 때리고 난리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죠. 덕분에 병원에 경찰이 왔고 시부모님도 소환됐어요. 저희 집에서는 산모 폭행으로 그 이모라는 여자를 고소한 상태고 남편은 자꾸 선처해달라고 비내요. 이렇게 되고 나서야 모든 내막을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라 알고 있던 분이 남편을 낳아준 분이 아니라 그 이모라는 여자가 진짜 친모였네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누나들을 낳고 더 이상 임신이 되지 않았고 아들을 낳기를 바랬던 집안 어른들 때문에 이혼모로 혼자 아들을 낳아 키우던 자기 단짝 친구의 아들을 입양해서 키웠던 거예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더군요. 그 이모라는 여자가 대리모나 시아버지의 첩이었다면 안 보면 그만이거나 그렇게 살뜰히 챙기지 못했을 테니까요. 자기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꾸며서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로서 체면도 챙기고 예쁨도 받고 자기 친구도 미혼모로서 힘들게 안 살아도 됐고 심지어 옆에서 같이 키웠다나 봐요. 참 눈물나는 우정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뺨을 후드려 맞은 저는 무슨 죄인가요? 남편도 시부모님도 모두 한 통 속으로 저를 속여왔다는 게 괘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일단은 조리원에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못 오게 막아놓은 상태이고요. 조리원이 끝나면 일단은 친정집으로 가서 아이를 보며 생각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아이 아빠 없이도 저 혼자 아이 키울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이혼해야 할까요? 저를 연애할 때부터 애 낳을 때까지 속여온 저 집안을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살 박이 딸을 키우고 있는 유부녀예요. 시댁이 좀 경제적 상황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저희 부부는 별 문제 없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지원받은 건 시부모님께 받은 금반지 1개가 전부였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셨고 남편과 제가 벌이가 되어 결혼식이나 신혼집 구하는 건 별 문제 없이 진행했어요. 그리고 금세 아이를 가지게 되어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고 요즘 아이가 재롱 떠는 모습에 기쁨을 느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다만 문제는 시댁에서 시작됐어요. 시댁에서 결혼할 때 보태주신 게 별로 없어서 시부모님은 저한테 항상 기가 죽어 있는 상태예요. 뭘 해준 게 없으니까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죠. 오히려 뭐 몇 푼 해주고 유세 부리는 것보다 이게 나은 것 같기도 했어요. 시집살이도 없었고 시부모님이 간섭하는 것도 별로 없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시댁에서 집 받고 자동차 받고 그러면서 온갖 간섭을 다 받는다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시고 엄마가 강남에서 유명한 소고기 식당을 하셔서 집안이 좀 여유롭기도 하고 그래서 시댁에 손 안 벌려도 되는 게 다행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엄마 식당에 시댁 식구들이 왔었다고요. 시댁 식구들이 저희 식당 이름은 알고 있었어도 방문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의아해하고 있는데 저희 친정 엄마가 그냥 돈 안 받고 식사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처음 오신 거니까 엄마가 돈 안 받으신 거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댁 식구들한테 대접 한번 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날부터였습니다. 제 시누이가 제게 종종 전화를 걸더라고요. 입덧이 너무 심한데 소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고요. 시누이는 3개월차 임산부였어요. 시누이 남편이 외벌이를 하고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을 급하게 한 거였거든요. 결혼 전에 어디 작은 사무실에서 격리 같은 걸 했다고 하던데 둘 다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서 식도 못 올리고 혼인신고부터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변변치 못한 사정에 임산부가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으면 어려운 새 언니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 싶었죠. 그래서 시누이에게 그 전화가 왔을 때 회사에 반차 내고 시누이에게 우리 친정 식당으로 바로 오라고 했네요. 시누이는 제가 구워주는 고기를 맛있게 먹더니 언니 정말 고맙다고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낳아본 입장으로서 마음이 약해져서 앞으로 고기 땡기면 우리 식당으로 오라고 연락하라고 시누이 손 꼭 잡아주고 보냈네요. 그런데 그 말에 시누이가 뭔가 큰 착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연락은 없었는데 수시로 저희 집 식당을 드나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몰랐고 알게 된 건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식당에 저희 친정 엄마가 있으면 시누이가 들어와서 저희 엄마한테 인사하고 자리에 앉는데요. 그리고 꽃등심에 갈비살에 육회 비빔밥까지 이것저것 다 시켜 먹고 마지막에 저희 엄마한테 잘 먹었습니다 하고 그냥 휙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그래도 없는 형편에 임신까지 했으니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곤 했다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쌩하니 나가버리니 너무 어이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 식당이요. 강남에서 좀 큰 한식당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나가는 만큼 질 좋은 한우로만 선별해서 팔고 있고 직원들이 다 구워주고 서비스도 다 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직원들 보기에도 민망하네요. 직원들이 열심히 서빙해서 서비스하는데 돈 한 푼 못 받으면 얼마나 진이 빠지겠어요. 오히려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이 더 가서 팔아주려고 하고 직원들한테 더 공손히 대하는데 제 사돈이랍시고 와서 돈 한 푼 안 내고 먹기만 하고 가는데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임산부니까 사정이 어려우니까 하고 넘어갔어요. 출산하고 나면 핑계거리 없으니까 안 오겠지 했어요. 근데 또 얄미운 게 뭐냐면 사장님인 저희 엄마가 가게에 없고 자리가 잘 모르는 직원들만 있으면 고기 같은 거 안 시킨다네요. 냉면이나 비빔밥 같은 거 저렴한 거 시켜서 먹고 나간대요. 웃기죠? 저희 엄마 없으면 공짜로 못 먹으니까 일부러 싼 식사 메뉴 시켜서 먹고 그건 계산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식당 매니저 이모님한테 물어봐서 여태까지 제 시누이가 계산 안 하고 먹은 게 얼마 정도 되는지 친정엄마한텐 말하지 말고 대충 금액 알려달라고 해놨죠. 식당 매니저한테 답이 왔는데 2달 동안 제 시누이가 와서 먹은 게 150만 원 돈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누군 땅 파서 장사하나요?
한 번 올 때마다 1인분에 6만원짜리 한우를 3에서 4인분씩 먹어 치운대요. 그럼 못해도 올 때 20만원씩은 나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일주일에 2번씩 와서 먹을 수가 있죠? 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150만원 딱 듣는 순간 계속 이대로 두면 제대로 호구 잡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매니저한테 또 제 시누이가 밥 먹으러 오면 저한테 바로 전화 달라고 했어요. 이대로 두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았죠. 그렇게 벼르고 있던 나날이 지나고 좀 잠잠해서 정신 차렸나 했는데 엄마 식당에서 전화가 왔어요. 시누이가 자기 남편이랑 자기 시댁 식구들로 보이는 사람들을 다 끌고 왔다는 거예요. 한 5~6명?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러다가도 그렇게 여러 명 데리고 왔는데 설마 계산하겠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하더라고요. 매니저 말로는 시누이랑 시누이 남편이 쏜다고 하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비싼 식대를 흔쾌히 낼 만한 인물들이 아닌데 말이죠. 저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식당으로 달려갔어요. 가보니 시누이 테이블은 아주 한 상 크게 차려놓고 신나게 한우를 구워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찌나 호출배를 계속 누르고 시켜 먹는 거 요구하는 게 많은지 멀리서 계속 지켜봤는데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더라고요. 양념게장같이 한 번만 나가는 비싼 반찬들을 끝도 없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첫 접시만 서비스이고 추가하시려면 요금을 내셔야 한다고 설명을 해도 자기들이 누군지 아냐면서 자기가 이 식당 딸 시누이라면서 엄청 거두름을 피우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절절매고 저는 그들이 요구한 거 다 갖다 주라고 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시키는 거 다 추가시켜서 포스기에 다 입력해놨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저희 직원들한테 진작 그래야지 뭐 이러면서 꾸짖기까지 하네요. 정말 열받았지만 그 사람들 식사 끝날 때까지 기다렸죠. 아주 한우갈비에 소불고기에 꽃등심 차돌박이까지 야무지게 먹더라고요. 양념게장이나 식사 메뉴까지 다 추가해서 봤더니 6이서 한 70만원어치 먹었네요. 보통 6명이 오면 평균적으로 5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술도 없이 저렇게 먹었으니 작정하고 먹는 거라는 것밖엔 생각이 안 되더군요. 시누이랑 시누 남편이 배를 두드리며 카운터로 나오는데 활짝 웃고 있다가 저랑 눈 마주치니 얼굴이 순간 싸해지더라고요. 저는 시누이한테 반긋 웃으면서 식사 맛있게 하셨냐고, 오신다고 미리 예약하셨으면 제가 서비스 팍팍 드렸을 텐데 미리 말씀을 하시지 그랬냐고 했죠. 그러니 시누이가 자기네 시댁 식구들 먼저 내보내고 카운터로 오더라고요. 저는 계속 웃으며 말했어요. 어이구 뭘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저희 식당 고기가 입에 맞으신가 봐요 하면서 76만원입니다 하고 말했더니 시누이가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네? 얼마라고요? 하고 묻는 표정이 어찌나 웃기던지. 그래서 76만원인데 6만원은 빼드릴게요. 70만원만 주세요 했는데도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서 시누이 남편이 뭐야 왜 돈을 받아? 야 네가 여기 공짜라며 이러는데 여기서 다 뽀록이 난 거죠. 여태까지처럼 무전 취식하려고 했는데 저 때문에 계획이 틀어진 건가 봐요. 시누이가 자꾸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는데 제가 계속 맞고 할부로 해드릴까요? 일시불로 해드릴까요? 하고 무시했죠. 결국 시누이 남편이 시누이에게 엄청 화를 내더니 자기 카드를 내밀고 5개월 할부를 해달라네요. 저는 해맑게 카드 결제를 해드렸고 시누이는 자기 남편이 나가자마자 저한테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껏 안 받다가 이제부터 받는 건데 불만이세요? 했죠. 그러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언니 나중에 보자고 하더니 남편 따라 나갔네요. 저는 맘 같아선 여태껏 무전 취식한 150만원까지 싹 다 긁어버리고 싶었는데 참은 거거든요. 그날 밤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이 밤중에 둘이 무슨 일로 온 거냐고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조금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어떻게 얘를 얘 시댁 식구들 앞에서 개 망신을 주느냐고, 네가 그러고도 새 언니냐고, 니네 집 한우 식당 하는 게 그렇게 잘났냐고 자기네 집안을 무시했다며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시누이는 70만원이면 자기네 2달 식비라고 내놓으라고 떼쓰고 있고요. 남편은 대체 무슨 말이냐고 묻고요. 아주 개판이 따로 없었어요. 남편한테 다 말했어요. 오늘 시누이가 식구들 데리고 오셔서 이것저것 많이 드셔서 70몇
몇만 원이 나왔는데 신우이니까 6만 원이나 빼드렸다고. 그런데 왜 다 맛있게 드셔놓은 걸 계산하고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남편은 그제서야 눈치를 챘고 먹은 거 돈 받은 거 가지고 왜 밤중에 찾아와 사람을 잡냐고 얼른 가시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며느리가 독해도 너무 독하다면서 어떻게 자기 시누이한테 그 돈을 다 받냐면서 임신한 시누이가 소고기 좀 먹은 걸 가지고 베풀지는 못할 망정 꼴랑 6만 원 깎아줬다고 저렇게 유세를 부리냐면서 저더러 아주 싸가지가 없으니 이혼시키고 싶다느니 그런 막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꼴랑 70만 원 때문에 아들 이혼남 만들고 싶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순간 제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제가 좀 대들긴 했지만 맞을 이유는 없었는데 태어나 처음 뺨을 맞아서 그런지 화가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이혼하겠다고 이런 못 배워먹은 집안이랑은 인연 끊고 살겠다고, 그리고 신우이한테 너 때문에 네 오빠 이혼남 만드니 좋니? 그리고 너 오늘 70만 원 낸 게 그리 아까웠니? 그럼 처먹지를 말았어야지. 그동안 네가 처먹고 간 거 눈 감고 있었는데 이제 너랑 나랑 완벽히 남남 됐으니 나 너 무전취식으로 고소할 거니까 고소장 기다려 하고 딸방으로 들어와 문 잠그고 잤어요. 남편이 모든 걸 알고 미안하다고 제게 대신 빌었고 자기 가족들 없이 살아서 거지 근성이 좀 있다고 한 후에 눈이 멀어 이때다 싶어 막 그런 건데 자기도 장모님한테 면목이 없다고 막 우는데 저도 남편이 무슨 죄인가 싶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시댁은 물론 시누이까지 인연 끊어버렸습니다.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연락해서 난리를 치긴 했지만 150만 원어치 먹고 돈 안 내고 튄 거 얘기하고 고소당하고 싶냐 했더니 조용해졌네요. 좋은 마음으로 베풀고 참아주었더니 끝도 없이 바라는 시누이의 최후였네요. 고소까지 했어야 사이다였을 텐데 속 시원한 마무리를 하지 못해 죄송하네요. 그래도 앞으로 시댁 식구들 저희 식당에 얼씬도 못하게 되었으니 그런 걸로 만족하고 지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평범하게만 살아온 제 인생에 이런 막장을 겪어본 적이 처음이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저희 집에서 사주셔서 감사하게도 처음부터 아파트 자가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 점은 시댁과 남편도 고마워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인 신혼부부 둘이서 살기엔 나름 큰 아파트예요. 그래서 방 하나는 부부 침실, 하나는 서재 겸 창고, 그리고 남은 방 1개는 손님방으로 꾸며놓았어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손님방을 아기방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평온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촌 동생이 자주 놀러왔어요. 남편의 사촌 여동생은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 여동생처럼 같이 커피도 마시고 쇼핑도 다녔고 나름 친하게 지냈어요. 저한테 세연이랑 놀고 싶다며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서 자고 갔어요. 매번 손님방에서 자고 갔죠. 남편의 사촌 여동생은 대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용돈도 자주 주고 참 예뻐라 했네요. 그런데 사촌 여동생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고요. 그래서 조금 당황해서 남편에게 말을 했죠. 남편의 사촌 동생이 이번에 대학 졸업을 하면서 취직을 했는데 본가에서 회사가 너무 멀고 우리 집에서 출퇴근하면 지하철로 20분만 가면 돼서 그런 말을 한 것 같다고. 저만 괜찮다면 괜찮은 자취방 구하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고 싶다고 말을 하네요. 저는 자주 놀러오는 건 얼마든지 좋지만 본격적으로 같이 살게 된다면 불편한 점이 많을 거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는 말했지만 내심 실망스러운 얼굴이었고 사촌 동생에게서도 서운하다는 식의 카톡이 왔네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제가 괜히 죄인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굽히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구냐는 거예요. 사촌 동생이 첫 직장 구해서 회사 다니는데 예전 같으면 서로 친척집에서 더부살이 하는 게 흔하고 당연한 일이었다고, 저더러 니네 부모님이 집 해줬다고 유세 떠냐고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무섭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생각해본다고 죄송하다고 말을 했네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촌 여동생이 저한테도 잘하고 저희 집 놀러오면 미안하다며 설거지랑 음식도 잘해주고 집안 청소기도 꼬박꼬박 돌려주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촌 동생이랑 남편 불러놓고 집 구하기 전까지 몇 달간은 우리 집에서 지내도 된다. 그런데 오랫동안은 좀 부담스럽고 2-3달 안에 집을 구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사촌 동생은 알겠다고 했고 잘하겠다고, 언니 너무 고맙다고 했네요. 그런데 그렇게 잘 하겠다던 사촌 동생은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 360도 완전 돌변했습니다. 제가 친정에 가거나 약속이 있어서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하고 들어온 다음 날에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안 들어온 날에는 집안이 개판이 되어 있었어요. 거실과 식탁에 술병이 굴러다니고 치우지도 않고 한숨 쉬면서 옷도 못 갈아입고 집을 치워야 했어요. 사촌 동생은 자기 방에서 거의 반나체로 누워있더군요. 저는 아무리 같은 여자라도 남편의 사촌 동생인데 그 꼴을 보고 헉해서 방문을 바로 닫았어요. 그때 남편이 안방에서 잠옷 차림으로 나오더군요. 아무리 사촌 동생이라도 남편한테도 다 큰 성인 여자인데 민망해서 아무 말도 못했네요. 사촌 동생이 일어나 나왔을 때 몰래 불러서 한 소리 했어요. 남편도 있는데 아무리 집이라도 옷은 제대로 챙겨 입으라고요. 사촌 동생은 오빠랑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서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고 너스레를 떠는데 어찌나 황당하던지. 그건 어릴 때 얘기잖아요. 아무튼 그날은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앞으로 잘하겠지 하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친정 갔다 온 다음날 집안 청소를 하다가 부부 침실에서 콘돔 껍질이 나온 거예요. 너무 황당했어요. 저랑 남편은 부부관계할 때 콘돔을 쓰지 않거든요. 아직 아이 계획이 없어서 제가 피임 시술을 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제 집에서 뭔 짓 했냐고요. 그러니 남편이 당황하더니 자기도 어제 집에 안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남편이 쓴 게 아니라는 생각이 안도했지만 사촌 동생이 의심이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사촌 동생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우리 없을 때 집에 남자를 들이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남편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솔직하게 다 얘기했죠. 우리 침대에서 콘돔 비닐이 나왔는데 우리가 쓴 게 아니니 누가 썼겠냐고요. 남편은 화를 내더니 자기가 동생을 꾸짖고 알아듣게 타이르겠다고 했네요. 저는 그때부터 사촌 동생이 곱게 보이질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조금 구박도 한 것 같아요. 집은 구하고 있냐? 청소 좀 해라. 설거지는 바로바로 해라 하고요. 사촌 동생은 언니 요즘 자기를 왜 이렇게 미워하냐고 뭐라 하더군요. 저는 말하기도 민망해서 그냥 불편하다고 말을 했고요. 사촌 동생이 자꾸 제 방에 들어오는 것 같아서요. 제가 나갔다 오는 날에는 제 침실이 어질러진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홈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남편에게 해달라고 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바빠서 홈캠을 설치하는 날 늦게 들어왔고 기회가 없어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 말을 하지 못한 게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야근하고 들어가니 침대에 긴 머리카락이 붙어있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화가 솟구치더군요. 남편 사촌 동생은 긴 머리카락이고 저는 단발머리예요. 신혼 아파트에 자기 방까지 내줬는데 굳이 왜 제 부부 침대에까지 자기 머리카락을 묻혀놓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해둔 홈캠을 돌려봤어요. 도대체 나 없을 때 혼자 빈집에서 뭘 하고 지내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녹화된 영상을 보고 혼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안방에는 남편 사촌 동생이 수시로 드나들었고 제 침대에 누워 남자와 부둥켜 안고 난리를 쳤네요. 그 남자는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미칠 것 같았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 남자 얼굴을 확대해서 보고 또 보았지요. 보름 정도 녹화된 영상을 다 돌려보고 나니 제가 늦거나 안 들어올 때마다 제 침실에서 제 남편과 둘이 그런 짓을 일삼았더라고요. 분노도 잠시, 둘 다 정말 미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둘이 피가 섞인 사촌지간이니까요.
저는 처음부터 둘이 이러려고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한 건가 의심이 되었죠. 저는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다가 시부모님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저녁이라도 차려줄 줄 알고 오셨고 뒤이어 남편과 사촌동생도 들어왔어요. 시부모님이 와 계신 걸 보고 남편과 사촌동생은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었고 시부모님은 사람 불러놓고 밥도 안 차리고 뭐 하는 거냐고 하셨네요. 그래서 저는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죠. 사촌동생 이 집에서 내 보내야겠다고요. 다들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사촌동생이 제 집에서 허튼 짓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사촌동생은 언니 미쳤냐고, 내가 아무리 여기 있는 게 싫어도 그렇게 사람 몰아가는 게 어딨냐고 저를 정신병자처럼 몰아갔네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께 사촌동생이랑 남편이 바람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기막혀 하시며 무슨 소리냐고 하시고 저랑 결혼 전부터 그런 사이인 것 같은데 이거 사기 결혼이라고 하는데 순간 눈앞이 번쩍 하더라고요. 남편이 제 뺨을 때렸어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자기 가족들을 매도하냐고 그런 더러운 얘기를 입에 올리냐고 화를 내더군요. 저는 순간 서러워서 울었어요. 정말 더러운 건 니들이면서 네가 어떻게 나를 때릴 수 있냐, 네가 잘한 게 뭐가 있어서 나를 때리냐고 꺽꺽대며 울었어요. 사촌동생은 증거도 없이 사람 이렇게 더러운 여자로 몰아가는 거 아니라고, 새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추잡하다고 저를 조롱하더군요. 저는 열이 뻗쳐서 핸드폰에 녹화된 홈캠 영상을 틀었어요. 그걸 보던 시부모님 얼굴이 일그러졌고 남편과 사촌동생은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남편은 이런 걸 언제 녹화한 거냐고 제게 화를 냈고요. 사촌동생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기절하실 지경이었고 시아버지는 그제서야 남편을 두드려 패시고 발로 밟고 화를 내셨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진짜 죽도록 맞았네요. 시아버지는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고, 짐승만도 못한 새끼라고 남편을 미친듯이 패셨어요. 사촌동생은 이모부 그만하시라고 엉엉 울고요. 참 누가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도 되는 줄 알겠더라고요. 결국 그날 집안은 초토화됐고 사촌동생은 짐 싸들고 본가로 갔어요. 남편은 시부모님께 끌려갔고요. 저는 울면서 남편의 짐을 쌌어요. 제가 이런 결혼 생활에 파경을 맞게 될 줄은 얼마 전까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남편이 바람을 펴도 차라리 술집 여자랑 핀 거면 기분이 좀 나았을런지요. 한 집에 살던 자기 사촌 동생이랑 그런 짓을 했다니 다시 생각해도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사연을 쓰기 직전까지도 저는 내내 신경정신과에 다녀야만 했죠. 부모님이 사주신 그 아파트는 세를 내주었어요. 곧 처분하려고 해요. 그날 이후로 집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둘이 제 침대에서 뒹구는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죽겠더라고요. 지금은 남편과 완전히 서류상으로도 남남이 된 상태입니다. 괘씸해서 사촌 동생까지 상간녀 소송을 걸어버릴까 했지만 시부모님과 이모님께서 제게 미안하다며 위자료조로 돈을 주시고 무릎 꿇고 비셨거든요. 부모님들이 무슨 죄겠어요. 용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른들이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자식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우시는데 저도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촌 동생과는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피임을 했던 게 참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아이까지 있었더라면 제가 과연 이혼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불면증 약도 끊고 새롭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어이없게 차단당한 28 여자예요. 제 남친은 30살이고 취업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같은 지역 대학 스터디에서 만나게 됐는데 저한테 자꾸 들이대길래 몇 번 거절하다가 결국 이렇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사귀게 되었고 저는 남친보다 먼저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 후에 남친도 취직을 하게 되었고요. 남친과 저 사이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연애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취업도 했고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성인 남녀 커플이라면 솔직히 피임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저는 여자가 피임약 먹으면 부작용이 심해서 남자 쪽이 피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피임법보다 몸에 무리도 없고 안전하니까요. 그런데 남친이 유독 피임하는 걸 싫어했어요. 자기가 안전하게 할 수 있다나 말도 안 되는 얘기들로 저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저도 분위기에 취해서 몇 번 남친 말에 넘어갈 뻔했는데 그때마다 저도 남친에게 나 임신하면 어떡할 거야? 하고 장난스럽게 물어봤죠. 남친은 저에게 자기가 다 책임진다며 임신하면 자기랑 아기 낳고 결혼하면 된다고 자기는 다 자신 있다네요. 그래도 저는 불안해서 항상 남친 몰래 피임을 했어요. 그런데 남친은 항상 자기가 조절을 잘해서 아무 일 없는 줄 알고 완전 잘난 척을 했네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도 웃으며 넘어갔어요. 얼마 전 남자친구랑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남자친구 집에서 샤브샤브를 해 먹자며 마트에 장을 보러 갔고 그때 저한테 친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가 생리를 안 한다며 집에 올 때 임신 테스트기 좀 사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언니랑 형부는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기가 들어서질 않는 부부였어요. 저는 기쁜 마음에 장도 보다 말고 마트 내에 있는 약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를 3개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뒤따라왔어요. 그러더니 제가 손에 임신 테스트기를 쥐고 있으니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냥 대답 없이 웃었어요. 저는 갑자기 임신 테스트기를 보고 남친이 착각해서 제게 자기가 모두 책임진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간 테스트 같은 걸 해보고 싶었달까? 그런데 남친은 애써 못 본 척을 하더라고요. 조금 어이가 없었지만 어차피 제 임태기도 아니고 해서 그냥 저도 아무 말 안 했네요. 남친은 그날 데이트 내내 기분이 언짢아 보였어요. 마트 가기 전까지만 해도 와인을 사고 분위기를 잡자느니 신이 잔뜩 나 있었는데 약국에서부터 뭔가 다운된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더러 집에 가라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집에 간다고 해도 자고 가라고 했을 텐데 그래서 알겠다고 집에 간다고 하니 현관문 앞에서 잘 가라고 하네요. 집에 데려다 주지도 않고 제가 신발 신고 나오자마자 현관문을 쾅 닫아버리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실망을 하고 기분이 나쁜 채로 집에 왔어요. 언니가 자고 있길래 언니 방문에 사가지고 간 임신 테스트기 놓아두었어요. 며칠 뒤 제가 아무 말이 없자 남친이 먼저 제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네요. 제가 아무 말이 없으니 남친이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나봐요. 예전처럼 저한테 들이대면서 끈적끈적하게 들러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오랜만에 남친 차 타고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양평에 있는 요즘 핫하다는 숲속 카페를 갔어요. 남자친구는 근처에 뷰가 좋은 호텔이 있다며 거길 예약했다고 자랑을 했어요. 저도 기대가 됐죠. 오랜만에 남자친구랑 좋은 시간을 보낼 생각에 조금 설레이기도 했어요. 남자친구가 음료를 받으러 간 때에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가 드디어 임신했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얼마 전에 사가져간 임신 테스트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저는 언니한테 너무 축하한다고 말을 했고 언니도 저한테 이모 된 거 축하한다고 했네요. 남친이 와서 전화를 끊고 저는 남친한테 큰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뭐가 큰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할머니 됐다고 그렇게 말하니 뒷말은 듣지도 않고 남친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남친은 뭐? 이렇게 외마디를 남기고 잠깐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겠다며 카페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갑자기 왜 저러지? 하고 생각하다가 혹시 내가 임신한 줄 아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친이 괜히 속만 끓일까봐 말해주려고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친은 전화를 받더니 저더러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이해가 안 됐죠.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했어요. 그래서 남친에게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남친은
됐고 너랑 이제 끝이니까 나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갑자기 왜 이러냐고 카톡을 보냈더니 남친에게 온 대답은 어마어마했어요. 너 임신한 거 나한테 덤탱이 씌우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 나 아직 애 때문에 발목 잡히기 싫다. 그리고 그거 내 애인지도 확실하지도 않잖아. 이렇게 답이 왔어요. 정말 미친놈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열받아서 전화를 했더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새 저를 벌써 차단한 거예요. 아예 제 얘기는 듣기도 싫다는 거겠죠. 정말 제가 임신한 줄 알았나 봐요. 만약 진짜로 제가 임신을 했더라도 그 애가 자기 애인지 어떻게 아냐고 말을 하는데 이건 무슨 저를 어떤 취급을 해온 건지 뻔히 보이는 말이잖아요. 정말 기분이 더러웠죠. 그런데 심지어 저를 그 버스도 안 다니는 깜 시골에 버리고 가다뇨. 자기 차를 타고 왔는데 자기만 차 끌고 가버리면 저는 어쩌라는 거죠. 자기가 자리 피하고 싶어서 여자친구는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드는 남자친구의 인성에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너무 열받아서 카페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카페 직원에게 버스나 택시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는데 여긴 택시도 잘 안 들어온대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언니는 방금 전까지 밝게 통화하던 제가 눈물을 질질 짜면서 전화를 하니까 당황하면서 어디냐고 금방 데리러 갈 테니까 주소 부르라고 했어요. 저는 내내 울면서 카페에 앉아 언니를 기다렸어요. 1시간 정도 흐르자 형부가 저를 데리러 왔고 저는 형부 차를 타고 동네로 왔어요. 그런데 우연히 길을 건너는 남자친구를 봤어요. 저를 그 양평 시골 바닥에 버려두고 자기는 지 친구들이랑 히덕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네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형부에게 남친 앞에 차를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 남친을 불러 세웠죠. 야, 이 개자식아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남친이 뒤돌아보고 절 보더니 흠칫 놀라더라고요. 네가 그러고도 남친이냐? 어떻게 여자친구 임신했다고 택시도 안 다니는 카페에 여친만 두고 너만 홀랑 도망쳐. 임신시키는 게 그렇게 두렵고 싫었으면 애초에 잘하던지 하고 길거리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봤고 남친은 저를 험상궂게 쳐다봤어요. 어디서 남의 남자 임신해 온 게 더럽게 자기한테 아는 척 하냐며 좋게 그냥 차단하고 쌩까자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저랑 1년간 연애한 제 남친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요. 그때 차에서 보다 못한 형부가 나와서 남친에게 이 새끼 너 뭐야? 라고 말을 걸었고 남친은 제 형부를 보더니 피식 웃으며 저 새끼가 네 애 아빠냐?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혔죠. 결국 자기는 책임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했고 남친은 계속해서 어디서 딴 놈 새끼, 애새끼 임신해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수작이야. 더러운 년. 이라는 상스러운 말을 내뱉었어요. 형부는 듣다 못해 열받았는지 남친을 때렸어요. 남친은 남의 여자친구 임신시킨 새끼가 어디 감히 나를 때려? 하면서 형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저는 남친에게 우리 형부야. 네가 나 버리고 도망가서 우리 형부가 나 데리러 온 거라고 하고 소리를 쳤네요.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저는 형부를 데리고 차에 태웠고 저도 차에 탄 채로 벙쪄있는 남친을 향해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어요. 임신했다는 거 우리 언니야. 사람 말 지 멋대로 듣고 여자친구를 버리고 가냐? 정말로 내가 임신했으면 책임진다더니 그 책임지는 게 싫어서 다른 사람 애 가진 걸로 몰아가니? 더러운 새끼야. 임신하는 게 그렇게 무섭고 싫었으면 콘돔이나 제대로 끼지 그랬냐? 변태 새끼야. 널 만난 게 내 인생의 최악이다. 쉬지도 않고 쏟아내고 형부한테 출발하자고 했네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친은 저희 차를 뛰어서 따라왔네요. 정말 얼마나 등신 같아 보이던지. 형부는 저딴 새끼 눈에 한 번만 더 보이면 아주 죽여버리겠다고 하셨네요. 집에 와서 침대에 녹아버리듯 누웠는데 남친에게선 미친듯이 전화가 오네요. 자기가 순간 판단을 잘 못해서 저한테 죽을 죄를 졌다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자기한텐 저밖에 없다는 둥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옆에서 듣고 있던 형부가 제 전화를 뺏어서 한 번만 더 우리 처제한테 연락하면 그땐 진짜 죽여버리겠다고. 너 같은 게 남자냐고. 죽고 싶지 않으면 다신 나타나지도 말라고 으름장을 놓으니 그제서야 후다닥 끊더라고요.
진짜 이제 보니 그토록 비겁할 수가 없는 인간이었네요. 저런 건 1년이나 사귀고 있었다니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아무튼 그렇게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연애는 이렇게 끝이 나버렸어요. 형부가 없었으면 계속 저한테 다른 남자 애 가졌다면서 난리를 치고 저를 계속 괴롭혔겠죠. 아무튼 형부 덕분에 다행입니다. 이제 그런 쓰레기 같은 놈 잊고 새 출발하려고 해요. 당분간은 트라우마 때문에 연애는커녕 소개팅도 못할 것 같지만요. 더 괜찮은 남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연애로 기억을 덮고 싶네요. 제 쓰레기 같은 전 남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